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를 하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은 본거 3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싱크대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제 친구의 친구니까 저하고도 친구 되긴 하는데 나이로는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차량을 인수를 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그 사정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고 주변 재산을 좀 정리해야 되는 어떤 법정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량을 우선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가지 이쪽 조수석 쪽으로 사고가 좀 있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닌데 트럭이라는 게 이제 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방에 그 엔진룸이 따로 없고 바로 그냥 그 엔진룸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실 뭐 휀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승용차는 이게 휀다지만 이 트럭은 이게 휀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그마한 코너 판넬, 조그마한 쪽 판넬에 불과한데 이게 휀다입니다. 요게 본네트죠. 요게 본네트인데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이게 본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네트, 저 뭐 판넬, 저 문짝, 뭐 A필러, 이 A필러가 고장이 교환이 있었습니다. 사실 승용차로 보자면 뭐 이렇게까지 성능으로 나오지 않는 건데 이제 부딪히는 부위가 바로 앞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이제 사고 부위가 좀 있어서 금액을 좀 짜게 놨어야 되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들을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그런 거 감안해서 조금 후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2011년식 본고 3인데요. 주행을 73,000km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 하나는 짧아서 이제 광택 작업 맡기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대로 내용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오늘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차는 빨리 결정을 했으니까요. 또 빠르게 광택사에 맡겨가지고, 이건 뭐 도색할 부분의 내용은 없고요. 보니까 싱크대 재료 같은 게 실려 있네요. 도색할 건 없고 광택만 내면 차는 그런 대로 자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심란해 보이지만 광택사에서 광택을 내게 되면 차는 완벽하게 변신해서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은 그때 이제 차량이 완전히 변신이 돼서 광택이 맞춰진 뒤에 이어가면 그럼 이제 차가 어떻게 변신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앞에 스티커 작업한 것까지 모두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본고 3가 이런 그 적재함이나 휠하우스 쪽으로 이렇게 부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는 작업을 좀 해서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걸로 작업을 해야 될까요? 좀 작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건 한번 중소공업사 박박하고 좀 상의를 해본 뒤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요거 때문에라도 일단 공업사, 광택사가 아니고 공업사를 좀 들려서 요거 작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뒤에 광택사 들려서 나온 그 상품으로 된 상품으로 된 자동차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을 그때 이어가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를 하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 두 대의 차량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차량은 2011년식 본고 3 1톤 킹캡 차량입니다. 2011년식 7만 킬로를 운행한 차량이고요. 만약 지난번에 제가 찍어둔 그 상품화 작업 전에 그 영상과 편집이 돼서 연결이 된다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싱크대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그 친구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제 친구는 아니고요. 제 친구, 그 공업사에 일하는 친구의 친구인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차량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식 본고 3고요. 2.9 엔진이기 때문에 그 포터
타이밍 체인이지만 이 차량은 타이밍 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중량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차 바닥하고 날개는 보강을 해 놓지는 않았네요. 근데 차 바닥이랑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짐을 실어놓은 적재 공간 뿐만 아니라 후방 부위도 그렇고 그 적재함 날개들도 부식이 없이 깨끗하죠. 봉고 3는 부식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어서 매입할 때마다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적재함 부식이랑은 없습니다. 날개를 바꿨을지 아니면 본래 이렇게 관리를 한 차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재함은 일단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차량은 타이어 뒷바퀴 4개 모두 타이어 상태는 초 A급입니다. 아마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또 운행을 많이 한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식이면 9살 됐는데 7만 킬로니까 1년에 채 1만 킬로를 안 탄 차량이죠. 네, 그래서 엔진 소리도 그렇고요. 차량 하체에서 나오는 뭐 유격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이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타이어는 앞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트레드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거의 90% 이상 앞 타이어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봉고 3는 포터와는 달리 그 타이밍 벨트 방식의 차량이죠. 그러나 아직 7만 킬로이기 때문에 이 고장력 벨트라서 봉고 3 타이밍 벨트는 14만 내지 15만, 네, 운행 조건에 따라서 뭐 조금 빠르기도 하고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요, 15만 정도에 교환하면 된다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봉고 3가 그 다음에 나온 2011년도 이후 모델부터는 포터하고 똑같이 이제 타이밍 체인을 적용했는데, 그전에는 타이밍 벨트를 적용한 것이 좀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쪽 그 타이어 고리 자리에는 부식이 처음에도 없었습니다. 예, 탑도 깨끗했었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쪽 조수석 쪽으로는 제가 그때 그 부식 자리가 좀 보인다고 해가지고 작업을 맡겼죠. 예, 저 동성공업사에 있는 박박에게 차를 맡겨가지고요, 예, 도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봉고 3 포터가 유난히 이렇게 부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옛날 구형 정말 오래된 포터들도 이런 현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유난히 부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더구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하고 달리 또 이 부식에 대해서 아직 책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또 그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요. 포터는 이 적재함 날개도 리콜로 처음에 무상으로 교환을 해줬었는데, 봉고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아 봉고 3가 상대적으로 포터에 비해서 인기가 덜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봉고 3를 찾을까요? 봉고 3가 이렇게 탑이나 또 전체적인 이 그 비율을 보면 포터보다는 훨씬 더 중후해 보이고 차도 커 보이고 왠지 힘도 세 보이고 그렇죠. 근데 힘이 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포터 같은 경우에는 2500cc 엔진인데요, 봉고 3는 2900cc 엔진이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더 좋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예. 2900cc 엔진과 2500cc가 주는 엔진의 힘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량을 실는 분들은 여전히 기아 봉고 3를 선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은 그렇게 등급이 막 그 아주 하위 등급도 아니고요, 중간 정도 되는 등급인 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은 자동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고요. 양쪽 시트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힘을 받는 이 접어지는 자리 있죠.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접어져서 이렇게 눌리는 이 자리는 공이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살짝 흠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을 사고 못 사고 할 일은 아니죠. 엔진 미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요. 이 차량은 현재 73,537km를 운행했고요. 에어컨은 아주 시원하게 잘 작동합니다. 5단 미션이고요. 그리고 CD가 들어가 있는 CD 플레이어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뭐 그다지 없고요.
그 블랙박스 2채널로 달려 있습니다. 위에 탑 위에 이제 보조 장치로 캐리어가 하나 올려가 있는 것이 용달차 같은 느낌을 주고요. 이제 이 차가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사고는 뭐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요. 제 친구가 근무하는 서전주 현대공업사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트럭이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방 조종 장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면 타격을 바로 받게 되죠. 이건 본네트, 요 전 판넬, 요 휀다, 그리고 요 필러, 문짝, 그렇게 교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수석 쪽으로 충격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쪽으로 충격을 받았다면 관련된 부위가 굉장히 많죠. 문짝, 저 코너 판넬, 휀다, 본네트, 범퍼, 앞에 이 대시 판넬, 필러, 이렇게까지 전부 다 관련된 부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었는데 관련된 부위가 많다 보니까 교환 부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가격을 충분히 사고를 반영해서 내놨고요. 보시면 차량은 뭐 본네트 안쪽이랑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깨끗하고요. 네, 이 차량 그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이 또 장점이죠. 73,000이니까요. 사실 뭐 트럭 그 사고 관계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승용차처럼 모노코크가 아니고 탑 위에, 그러니까 프레임 위에 탑이 올려진 투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뭐 위에 이 탑이 뭐 심하게 다친 경우는 탑가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 프레임 자체 변형이 없다면 요 탑에 있는 뭐 교환 부위 몇 개 가지고 이 차량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긴 하지만 대신 상대적으로 2011년식인데 7만 킬로 운행한 차량이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트럭치고는 주행거리가 상당히 착하죠. 그리고 이 차 그 순정으로 후방감지 센서가 들어있어서요, 후방감지 센서 작동을 또 잘 합니다. 후방감지 센서 경고등도 잘 나오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특별히 불편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열선하고 백미러 열선, 안개등 들어가 있고요. 주행해 보시면 차량은 상당히 엔진 미션의 반응이 좋다는 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크락션 소리도 상당히 좋아요. 이런 크락션, 위협적이면서도 아주 단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를 하게 되죠, 금방. 네. 자, 이제 수동 차량이어서 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량 그 클러치 유격 뭐 따로 있지 않고요. 클러치 예민한 편이면서도 클러치 밟는 감각은 부드럽습니다. 뭐 클러치 안에 산발 디스크의 후크나 뭐 이런 것들을 교환하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차량 전체적으로 클러치도 부드럽고요. 뭐 산발이가 유격이 있어서 디스크가 뭐 슬립이 나는 그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엔진 소리도 아주 좋고요. 네, 엔진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 그 1톤 차가 뭐 특별히 용도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차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고 뭐 블로그에 올려서 얼마나 반응을 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사실 매매단지 안에서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짧은 회전 주기를 가진 것들은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들은 생계형 차량이다 보니까 뭐 차량을 바꾸게 되거나 뭐 차량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가장 빠르게 결정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1톤 차입니다. 제가 지금 포터 2008년식하고 봉고 3 2011년식을 두 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즘 조금 딜레이가 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운 것을 체감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1톤 차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임자가 있어서 나갈 거고요. 이 차는 어느 분한테 가든지 크게 속썩이지 않고 운행을 해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시다면 전화하셔가지고
그 차 얼마짜리입니까? 하고 물어봐 주시고요. 또 차량 내용은 어떤지도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루마가 올려드린 다양한 차종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해 주셔서 제 구루마 스토리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구독자가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이제 140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1400명이 되고 1400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보고 있는 독자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제 차량들 간단하고 미숙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